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5학년 2학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2단원 분수의 곱셈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수의 곱셈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수와 분수의 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GN의 모듬은 우유를 한 번에 4분의 3리터씩 3번, 한 번에 4분의 3리터씩 3번 컵에 담아 모두 마셨다고 합니다. GN의 모듬이 마신 우유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GN의 모듬이 마신 우유의 양을 수직선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한 번에 4분의 3리터씩 마셨죠? 그러면 자, 4분의 3리터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0하고 1을 자세히 보니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로 나눴죠. 그럼 그 중에 4분의 3은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라는 의미입니다.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그럼 0에서 1을 4개로 나눈 것 중에 그 중에 3개가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이 4분의 3이고요. 자, 3칸을 간 거예요. 여기 작은 거 한 칸이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이 한 칸, 두 칸, 3칸 가면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모두 3번을 마셨다고 하니까 자, 이거에 한 번 마신 거죠. 그럼 2번 마셔볼게요. 역시나 4분의 1이 한 번, 2번, 3번 하면 또 4분의 3 이만큼 이동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번 하나, 둘, 셋 마시면 여기도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GN의 모둠이 마신 우유의 양은 여기 선생님이 마지막에 표시한 이만큼의 양이 되겠네요. 분수로 나타내면 먼저 자연수 2가 있고요. 2와 자, 여기는 2와 3 사이에 딱 4분의 1만큼 더 가 있죠. 2와 4분의 1이 되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4분의 3이 한 번, 그러면 여기는 6칸 간 거잖아요. 이까지 가면 4분의 6. 그 다음에 3칸 더 가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에 4분의 3만큼 갔죠. 여기서 4분의 3만큼 더 가면 4분의 1이 6칸 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4분의 6. 그 다음에 7, 8, 9 하면 4분의 9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직선에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GN의 모둠이 마시는 우유의 양을 덧셈식과 곱셈식으로 나타냈으면 하는 거네요. 자, 덧셈식은 자, 4분의 3을 몇 번 마셨습니까? 3번을 마셨죠? 그럼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을 하면 답은 4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표현이 돼서 4분의 9가 되고요. 자, 4분의 9는 우리가 2와 4분의 1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식을 보도록 할게요. 곱셈식은 4분의 3은 일단 쓰고요. 자, 4분의 3이 똑같은 숫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더해졌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4분의 3 곱하기 3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3에서 3을 곱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3이라는 숫자를 볼게요.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4분의 3 곱하기 1분의 3이라는 분수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1분의 3이라고 바꿔주면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4분의 9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역시나 답은 2와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수랑 자연수가 있을 때 여기 자연수 있죠. 자연수의 곱셈이 자, 분모가 아니라 분자와 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9분의 5 곱하기 6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앞에 문제에서는
곱셈이 분자랑 곱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했었죠. 자, 그래서 9분의 5 곱하기 6을 하면 그 다음에 9분의 30이 되는데, 자, 9랑 30이란 숫자가 나눠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30과 9를 나눌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3이 됩니다. 자,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요. 30을 3으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0 하고, 자, 이렇게 생긴 것을 가분수라고 하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돼요. 방법 1이고요. 방법 2를 알려줄게요. 자, 방법 2인데, 자, 여기서는 곱하기 전에 분모랑 자연수를 먼저 약분을 해줍니다. 자, 약분, 먼저 둘 다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자, 9랑 6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숫자는 3이 있고요.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5 곱하기 2가 되어서 3분의 10이 되고요. 답은 3과 3분의 1이 됩니다. 답이 똑같이 나왔죠.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여러분들 과정은 사실은 이 방법을 써도 되고 다른 방법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방법 1이 편한 친구들은 방법 1, 방법 2가 편한 친구들은 방법 2를 쓰면 되는데, 선생님 반 학생들은 대부분이 방법 2를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자, 30하고 9를 동시에 나누는 숫자를 찾는 것보다 앞에서 처음부터 나누고 하는 게 숫자가 작은 상태로 계산을 할 수 있어서 방법 2가 숫자가 작아서 더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사실은 방법 2를 더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숫자가 작아지면 아무래도 실수가 적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편하신가요? 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두부 만들기 체험에서 슬기네 모둠은 콩물 1과 4분의 1리터를 사용했고요. 연순의 모둠은 슬기네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3배만큼 사용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순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림에서 요거 한 칸을 볼게요. 요거 한 칸. 자, 원래는 한 개짜리를 볼게요. 한 개짜리 선생님이 지금 네모 표시를 하는 거를 봅니다. 원래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자, 4조각을 했어요. 자, 4조각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 한 조각은 얼마가 되나요? 크기가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그런데 1과 4분의 1이라는 분수는 4분의 1이 몇 개 있는지를 봤더니 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4분의 5가 되었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4분의 1이 5개가 있으니까 4분의 5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4분의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용한 콩물의 양은 자,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모두 더하면 4분의 5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4분의 15 4분의 15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대분수로 바꾸면 3과 4분의 3이 나오는데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식에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1과 4분의 1입니다. 이건 대분수죠. 이 대분수를 자, 원래는 선생님이 1과 4분의 1을 적었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나타낸 걸 보니까 1과 4분의 1이 4분의 5라는 가분수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먼저 분수의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먼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과 4분의 1은
4분의 5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계산을 해볼게요. 4분의 5 곱하기 3은 4분의 분자 곱하기 자연수 부분 3 하면 4분의 5 곱하기 3이니까 4분의 15가 됐고요. 자, 4분의 15 선생님이 아까 더하기로 한 4분의 15랑 똑같네요. 자, 4분의 15가 맞다는 뜻이겠죠? 대분수로 다시 바꾸면 3과 4분의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 곱셈을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곱셈을 계산해요. 자, 그 다음 방법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도 너무 복잡해. 난 그냥 한번 해볼래. 할 수도 당연히 있죠. 볼게요. 자, 이거는 나눠진 게 없죠. 이건 그냥 1입니다. 나눠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4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얘는 1과 4분의 1을 그냥 그림으로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1과 4분의 1이 3배만큼 있다고 하니까 1과 4분의 1, 1과 4분의 1, 1과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양을 모두 더해보는 거예요. 더해보면 자, 여기 1, 1, 1 모두 합치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렇습니다.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면 3.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을 3번 더했으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답을 먼저 적었는데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몇 번 더해진 겁니까? 3번 더해진 거니까 아래 식에서는 1 곱하기 3으로도 바꿨었고요. 4분의 1이 3번 더해졌으니까 여기서는 4분의 1 곱하기 3을 표시를 했습니다. 1 곱하기 3은 3. 4분의 1 곱하기 3은 4분의 3. 그래서 답은 3과 4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앞에 구했던 방법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 곱셈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곱셈으로 표현된 것을 덧셈으로 바꿨죠. 덧셈으로 바꿨죠. 이것은 자, 앞에 있던 문제는 처음부터 그냥 곱셈으로 푸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곱셈이 있던 것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 답에 도달하는 과정이 그리고 답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으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다 써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편한 걸 쓰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가 나오겠지만 무조건 곱셈 방법으로만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 번째 방법,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 편할 때는 정말 편해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 더 쉬운데 이 방법은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푸는 이 방법은 반드시 이 방법은 무조건 익히고 나서 첫 번째 방법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분수의 곱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슬기는 조각보를 만드는데 전체 보작이 5분의 1 중에서 3분의 1을 썼대요. 이번에는 분수 곱하기 분수가 나오겠네요. 슬기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에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했는데 자, 5분의 1은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또 3분의 1인 겁니다. 그럼 5분의 1을
조각을 냈어요. 5분의 1에 3분의 1은 선생님이 오른쪽 그림의 빗금침 이 부분인데 그럼 얘는 분수로는 얼마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크기가 똑같은 것들을 딱 봤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조각이 되었네요. 자, 15조각을 냈습니다. 그러면 분수로 나타내면 뭐가 될까요? 분수로 나타내면 일단 15조각을 나눴으니까 분모의 15. 그리고 이 빗금친 것은 여기 빗금친 것은 15조각 낸 것 중에 몇 개? 한 개에만 빗금이 쳐져 있죠. 그래서 1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5의 3분의 1은 무엇의 3분의 1은 우리가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자 5분의 1하고 3분의 1을 곱했더니 여기 빗금친 선생님이 색칠한 이 부분이 크기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15분의 1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답이 15분의 1이 나왔죠.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5 곱하기 3을 해서 15가 나온 거구나. 그 다음에 분자는 1 곱하기 1을 해서 1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 한번 다시 적어줄게요.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뭐가 나왔다 그랬죠? 15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그리고 위에 있는 분자는 죄송합니다. 자 위에 있는 분자는 분자끼리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혜는 전체 보자기 5분의 4 중에서 그 중에서 3분의 1을 썼다고 합니다. 지혜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 얼마인지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돼 있죠. 자 그러면 먼저 5분의 4를 표시를 해볼게요. 자 5분의 4는 이만큼인데 자 이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이 중에서 3분의 1을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좀만 돌려보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먼저 색칠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3분의 1만 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쓴 것은 3조각 낸 것 중에 하나인 요만큼만 쓴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빗금친 이 부분의 크기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니 자 여기 그대로 연장을 해볼게요. 전체가 몇 조각이 났습니까? 전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조각이 됐죠. 자 일단 15조각이 됐는데 그 중에 몇 개? 하나, 둘, 셋, 4개죠. 답은 15분의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을 했더니 결과가 15분의 4가 나왔어요. 15분의 4.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죠. 분모는 분모끼리 5 곱하기 3은 15 먼저 구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4 곱하기 1은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나 규칙은 여러분들 한 가지 규칙이 계속 그대로 적용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표시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가까운데 붙여놓고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사실은 구구단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연순의 모둠은 가로가 2와 3분의 2m, 세로가 1과 4분의 1m인 한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지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직사각형 모양이죠.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가로의 길이 얼마입니까? 2와 3분의 2m죠. 2와 3분의 2 곱하기 세로는 얼마예요? 1과 4분의 1m죠. 1과 4분의 1. 그러면 1번 문제는 해결이 끝 난 겁니다. 그냥 2와 3분의 2 곱하기 1과 4분의 1인데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이 네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아무것도 그냥 없던 원래 있는 상태를 볼게요. 자, 원래 있는 상태 이렇게 쭉 보니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각형만 봅니다. 가로를 볼게요. 가로. 자, 여기 가로. 그 다음에 세로는 세로. 자,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린다 그랬어요. 가로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가로는 몇 등분이 되어 있냐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럼 가로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 한 칸은 3분의 1이 될 겁니다.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니까요. 맞습니까? 자, 세로를 볼게요. 세로는 몇 칸이 나눠져 있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칸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4분의 1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연순의 모듬은 가로가 2와 3분의 2m입니다. 그러면 먼저 2만큼 가 있고요. 여기에서 3분의 2m만큼 더 갔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 길이를 보면 3분의 1이 몇 칸 갔는지 볼게요. 3분의 1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갔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이 8개니까 3분의 8이 되고요. 자, 세로를 볼게요. 1과 4분의 1m죠. 자, 먼저 1만큼 가고 4분의 1m만큼 가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이까지의 길이가 4분의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 얘들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가로가 3분의 2m, 세로가 1과 4분의 1m인 직사각형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 있고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이 가로 길이는 3분의 8m라고 했잖아요. 자, 3분의 8m 곱하기 1과 4분의 1은 4분의 5m네요. 4분의 5m. 자, 앞에 있던 2와 3분의 2 곱하기 1과 4분의 1은 선생님이 2와 3분의 2랑 길이 같은 것은 3분의 8m, 1과 4분의 1m는 4분의 5m와 길이가 같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세요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곱셈을 계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분수의 곱셈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모든 분수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분수끼리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고요. 자, 여기에 있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볼게요. 3분의 8 곱하기 4분의 5는 자, 3 곱하기 4, 8 곱하기 5.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모 분자를 보니 나눠지는 게 있어요. 자, 8과 4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4를 4로 나누면 1이 되고요. 8을 4로 나누면 2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1이니까 3. 2 곱하기 5를 하면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3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일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는 여러분들이 적어 두시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좋죠. 여기에서는 선생님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곱셈을 계산한다 라는 것들을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8 곱하기 7분의 2인데요. 자, 여기에서 갑자기 8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모습은 바뀌지만 역시나 8이라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8은 1분의 8이 되는 거예요. 분모는 분모끼리 1 곱하기 7, 분자는 분자끼리 8 곱하기 2 해서 1 곱하기 7, 8이 16 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두 번째 것도 봅니다. 자연수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앞에 있던 위에 있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는 해결하길 바래요. 자, 이거 볼게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죠. 자, 분수의 곱셈에서는 대분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가분수 곱하기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1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3분의 4가 됩니다. 여러분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1 있잖아요. 1. 자, 1은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수랑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1이라는 거는 자, 오른쪽에 있는 분수는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커지겠죠? 1은 3분의 3하고 똑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약분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1 대신에 선생님이 1 대신에 얘 대신에 3분의 3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3분의 3이랑 3분의 1 합치면 3분의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요 1 대신에 5분의 5 오른쪽 분수랑 분모를 똑같은 분수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5분의 5에서 5분의 2 자, 두 개가 합쳐지면 5분의 7이 되겠죠. 자, 분모는 분모끼리 3 곱하기 5 분자는 분자끼리 4 곱하기 7 계산을 하면 15분의 28이 되고요. 답은 1과 15분의 1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력숙숙 문제입니다. 자, 실력숙숙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다 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교재 맨 뒤편에 보면 선생님이 풀이 과정까지 다 써서 직접 선생님이 썼거든요. 다 써서 계산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풀어보고 풀이 과정을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3번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중기는 분수의 곱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당연히 어렵죠. 중기의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라고 하는데 자, 바르게 계산하고 잘못 계산한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잘 봤더니 하하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잘못 계산한 이유는 자, 요걸 보니까 이거 대분수죠.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자, 대분수에서 대분수를 곱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곱셈 계산을 하는 거죠. 선생님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요 1번하고 2번은 선생님이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칠판에 써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렇고 배우는 학생들도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자, 분수의 곱셈은 무조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게 제일 먼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자, 잘못 계산한 이유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지 않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뭐 곱셈을 하든 약분을 하든 해야 되는데 안 바꾸고 약분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바꾸지 않고
지우개가 안 떠서 잠시만요. 바꾸지 않고 곱셈을 바로 해버렸죠. 곱셈을 계산해서 답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올바르게 푼 거랑 위에 틀린 거랑 나중에 답을 보면 답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항상 풀 때도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고 서로 답이 다르면 잘못된 거다. 실수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먼저 가분수 바꿔볼게요. 1과 5분의 2는 5분의 7. 1과 4분의 3은 4분의 7이 되고요. 자, 분모 곱하면 20분의 7, 7, 49죠. 그래서 답은 2와 20분의 9가 되는데 저 위에는 3이라고 나와 있죠. 답이 서로 다르죠. 위에 부분이 틀린 겁니다. 답은 2와 20분의 9가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사실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라는 거 첫 번째랑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친구들이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건데 대분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한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고 많이 복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자,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은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특히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부분은 놓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복습을 꼭 해주도록 해주세요. 네, 그럼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